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영양기관에는 이제 뿌리, 줄기, 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뿌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거든. 그래서 우선 먼저 뿌리의 기능에 대해서 보면 우선 뿌리는 흡수작용하고 지지작용, 저장작용, 그 다음에 호흡작용 요 네 가지 작용을 하는데 이 중에서 그 뿌리에서만 하는 역할이 흡수작용이야. 그래서 뿌리를 통해서 이제 식물체는 영양분이나 아니면 물을 흡수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흡수작용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지작용이라는 거는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히면서 식물을 지탱시켜주는 작용이 되는 거고 저장작용이라는 거는 식물이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게 되는데 그 양분을 저장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식물에 따라서 각각 뿌리의 양분을 저장하는 게 있고 줄기의 양분을 저장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잎의 양분을 저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구마, 무, 당근, 달리아 요 식물들은 대표적으로 뿌리의 영양분을 저장시키는 식물이거든. 요런 게 이제 지문에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좀 암기하고 있는 게 좀 좋고 그 다음에 밑에는 네 번째 호흡작용이 있는데 호흡작용이라는 거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작용으로 모든 영양기관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는 이제 흡수작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뿌리의 종류가 있는데 뿌리는 이제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 우선 첫 번째 있는 뿌리는 고든 뿌리라고 해서 중간에 굵은 뿌리가 있고 그 옆에 잔 뿌리들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고든 뿌리. 그 다음에 옆에는 수연 뿌리라고 해서 굵은 뿌리, 자잘한 뿌리 이런 게 나눠지지 않고 다 굵기가 비슷한 뿌리들로 이루어져 있는 수연 뿌리가 있는데 이렇게 고든 뿌리랑 수연 뿌리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고든 뿌리의 뿌리를 갖는 식물들은 맨 처음에 식물이 자라서 씨앗을 뿌리고 떡잎이 자라날 때 떡잎이 두 장으로 나는 식물이 있고 한 장으로 나는 식물이 있어. 그래서 두 장으로 나는 식물을 쌍떡잎 식물이라고 하는데 고든 뿌리를 갖는 식물들은 처음에 쌍떡잎으로 나는 식물들이 고든 뿌리를 갖게 돼. 그 다음에 수연 뿌리는 처음에 떡잎이 날 때 외떡잎, 하나의 떡잎으로 자라는 식물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종류에는 봉선화, 민들레, 그 다음에 소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들이 고든 뿌리를 갖는 식물 그 다음에 외떡잎 식물에는 벼, 보리, 백합, 그 다음에 옥수수 이러한 것들이 수연 뿌리를 갖는 대표적인 식물이야. 그 다음에 뿌리의 구조를 좀 자세하게 볼 건데 뿌리는 맨 겉부분에 뿌리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여기 피층이라 그래서 요즘 피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면은 채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빨간 색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긴 관으로 되어 있고 이 채관이라는 거는 양분의 이동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관이거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물관, 이 파란 색깔로 칠해져 있는 이 관들은 물관으로 물의 이동을 담당하는 기관. 그 다음에 생장점은 식물이 길이가 생장이 일어나는데 관여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길이가 자라나게 돼. 그 다음에 뿌리 골무 부분은 이렇게 생장점이라는 거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식물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호시켜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때 이걸 보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뿌리 골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표피 부분은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 부분이 표피 부분. 좀 더 이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뿌리털은 아까 전에 겉부분에 이제 길게 나와 있는 이 뿌리털 부분이 있는데 겉에 있는 표피 부분에 있는 세포가 변형이 된 형태로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뿌리털이 길든 짧든 다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흙과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자라나게 되었고 그다음에 물과 무기 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작용. 그다음에 두 번째 생장점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으로 아까 전에 길이 생장을 담당한다고 했었었지. 그다음에 뿌리 골무는 생장점을 보호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채관이라는 부분은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 양분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유기양분을 이동시키는 통로로 사용이 되는 게 채관. 그다음에 물관은 뿌리털에서 흡수시키는 물하고 무기양분의 이동 통로로 이용되는 곳. 그래서 채관하고 물관이 좀 비교돼서 출제가 많이 되거든. 그래서 채관은 이제 유기양분이 이동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물관은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한다는 거, 요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표피 부분은 가장 바깥에 있는 얇은 겹으로 하나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는 뿌리 내부를 보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구조와 기능. 그 다음에 뿌리에서 이제 물에 흡수하는 거. 아까 전에 뿌리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은 흡수작용이라고 했었었지. 이때 물을 흡수하고 무기 양분을 흡수하는데 사용되는 원리가 있어. 이게 삼투현상이라는 건데 우선 삼투현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안쪽에 이제 설탕물이 있고 바깥쪽에 이제 물이 있어. 두 개를 비교하면 설탕물은 당연히 이제 농도가 더 진한 물이 되는 거고 겉에 있는 물은 농도가 아주 옅은, 그러니까 순수한 물이라고 하면 농도가 아예 없겠지. 그래서 이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하거든.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가운데 셀로판 막이라고 해서 반투과성 막이 있고 양쪽에 예를 들어 소금물이 50g 녹아있는 물이 있고 25g 녹아있는 물이 있어. 그럼 당연히 이쪽이 농도가 더 진하겠지. 이때 농도가 진한 쪽으로 이 반투과성 막이라는 거는 물은 이동할 수 있지만 큰 입자는 이동할 수가 없는 막이거든. 이때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쪽에 물의 높이가 높아지고 이쪽은 물의 높이가 낮아지게 돼. 그러면서 물이 이동하는 현상, 이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게 되는 거고 우선 뒤에서 이제 물의 흡수와 이동을 보면 우선 물은 흙 속에 있는 물을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면 흙 속에 있는 물이 뿌리털로 들어가게 되고 뿌리털에 있는 물이 요 바깥에 있는 피층으로 이동을 하게 돼. 그 다음에 피층에서 요 안에 내부에 있는 물관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요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흙보다는 뿌리털이 농도가 더 진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이 이동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뿌리털보다는 피층이 더 농도가 진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물관의 농도가 더 진하기 때문에 물이 이쪽 안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물의 이동 경로를 보면 흙속, 그 다음에 뿌리털, 피층, 내피, 물관 순으로 물이 이동하는 여기까지 이제 뿌리의 구조와 기능, 그 다음에 물이 흡수하는 작용에 대해서 배워봤거든. 그래서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 흡수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 그리고 그 어떤 현상에 의해서 좀 전에 배웠지만 그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이동한다는 걸 확인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 다음 시간에 보자.